농협 및 우체국 통장 대변화,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사항. 여러분 가정에 농협 통장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우체국 통장은요, 아마도 대부분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올해 여름부터 이 통장들에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 변화를 그냥 지나치면 내 소중한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중요한 소식이니 지금부터 꼭 주목해 주세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써왔는데 계속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새로운 상품이 몇 가지 나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택청약통장, 예금자 보호제도, 우체국, 보장제도, 그리고 은행 대리업 제도까지 우리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통장 아직 보호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 우체국 통장은 전액 보장이에요. 와 같은 중요한 차이를 모르고 계셨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금융 정보를 하나하나 아주 쉽게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까지 곁들여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주택청약 통장을 그대로 두고 계신 분, 한 은행에 큰 금액을 묶어 두신 분, 또는 예금자 보호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변화의 필요성, 왜 지금 통장을 확인해야 하는가? 얼마 전 시골에 사시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농협 통장 하나면 다 되는데 이걸 왜 바꿔야 한다는 거야? 이 어르신은 평생 농협 통장 하나로 월급도 받고 연금도 받고 가끔은 자녀에게 용돈도 보내주며 모든 금융생활을 해결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여름부터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 괜히 불안해지셨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냥 쓰기만 했지 뭘 따로 확인해 본 적도 없는데 청약 통장 보호가 안 된다고요? 이런 반응 낯설지 않으시죠? 아마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통장은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 변화들은 단순히 제도적 개선을 넘어 금융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우리 자산을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금융권의 응답이 바로 이 변화들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약 통장을 전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예금자 보호 한도도 달라지며 우체국 예금은 전액 보장이지만 구조가 다르고 은행 영업점을 대체할 제도도 새로 생겨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올해 하반기부터 현실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글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우체국 통장, 농협 통장을 기준으로 지금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만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헷갈리셨던 분들,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몰랐던 분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주택 청약 통장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 혹시 청약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은행에서 가입하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도 집에 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통장 그냥 두면 무조건 좋은 줄 아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청약 통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주택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 세 가지는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상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들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A은행 통장인데 왜 보호가 안 돼요?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통장들은 일반 예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통장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소속 상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에서 팔기는 하지만 은행 돈이 아니라 정부 기금에 넣는 돈인 거죠. 그래서 은행이 혹시라도 어려워지면 일반 예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올해,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장되지만 청약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그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험하냐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기금이라 은행보단 안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법으로 보호받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겠죠. 특히나 청약통장을 오래전에 가입하신 분들 중에 그게 아직 있는지도 몰랐다. 한 달에 얼마씩 빠져나가는 줄도 모른다. 이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청약통장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왜 전환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통장은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전환이라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만든 주택청약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놓치기 쉬운 일정이죠. 그럼 전환하면 뭐가 좋은지 궁금하시죠? 가장 큰 장점은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전 상품은 국민주택만 가능하거나 민영주택은 아예 청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국민주택도 민영주택도 모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즉, 집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전환을 해도 그동안 내가 넣은 돈과 가입 기간은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은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청약 순위나 점수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환하면 앞으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지는 셈이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다시 예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조건 바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앞으로도 청약할 일 없고 그냥 예금처럼만 쓰고 있다 하시면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주택 청약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지금 전환해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확대. 이제는 1억 원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세부 사항은 혹시 예금자 보호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것이 기본이었죠. 하지만 드디어 9월 1일부터 이 한도가 늘어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이제는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은행에 1억 원 넣어두면 전부 안전한 거야? 라고 물으신다면 거의 맞지만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느 은행에 원금 1억 원을 넣어두셨어요. 그리고 이자로 2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 2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히 말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고 이해하셔야 해요. 이 점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 여러 군데에 나누어 넣으면 어떨까요? 이건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은행에 8천만 원, 다른 은행에 7천만 원을 넣었다면 각 은행에서 1억 원까지는 따로따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은행마다 각각 1억 원 한도로 따로 보호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산하여 예금하는 것은 전체 자산을 보호하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품은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상호부금 같은 일반적인 상품들입니다. 반면 펀드 주식 변액보험, 일부 저축성 보험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은행에 돈 맡겼으니까 다 안전하겠지 하시면 안 되고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품 설명서나 가입 창구에 예금자 보호 대상 여부가 명확히 적혀 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자 보호는 1억 원까지 확대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은행에 가입했으니까 다 안전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은행에서 팔더라도 보험처럼 취급되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펀드 주식 채권 변액보험 같은 상품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 이건 수익률이 높습니다. 물가 연동이라 더 유리해요 라는 말에 혹해서 가입한 저축성 보험도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상품을 가입할 때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혹은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이라는 문구가 가입 서류나 상품 설명서 맨 앞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를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그 한 줄이 내 돈을 지켜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금융기관별로 보호 대상 상품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면 보장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가입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상품의 상품 설명서 PDF를 열어보시고 예금자 보호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종이 서류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결론은 이겁니다. 은행에 있다고 해서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상품이 어떤 성격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예금 보호의 차이점은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체국은 은행이 아니니까 돈을 넣어두면 불안하다. 예금자 보호법도 안 된다더라. 이 말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든든한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체국에 돈을 맡기면 얼마를 넣었든 얼마가 쌓였든 정부가 100% 보장해 주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1억 원까지만 보호해 주죠. 그 이상은 보호가 안 됩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그런 상한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르신이 우체국에 2억 원을 예금해 두셨다고 해도 정부가 그 전액을 보장해 줍니다. 1억 원이든 3억 원이든 한도 없이 보호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그럼 우체국만 쓰면 되는 것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역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이자율이 조금 낮을 수 있고 일부 금융상품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대출이나 카드 등 일반 은행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돈을 전부 옮긴다기보다는 예금 보호를 분산할 때 우체국도 하나의 중요한 선택지로 꼭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체국은 그냥 우편 보내는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지금은 우체국도 정부가 보장하는 공적 금융기관으로 국민 자산을 안전하게 맡아주는 믿을 수 있는 통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우체국과 어떻게 다른가? 우체국은 정부가 직접 전액을 보장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어떨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농협 통장을 오랫동안 써오셨을 텐데요. 이 두 기관은 우체국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다. 먼저 농협부터 볼게요. 농협은 원래 농협중앙회와 지역 단위 농협으로 나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지역 농협 통장, 예를 들면 땡땡 농협 같은 곳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입니다. 즉,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의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점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은 각각 따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농협 계열이면 합산해서 1억 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농협에
6천만 원 중앙회 농협에 5천만 원을 넣어두셨다면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지만 보호는 1억 원까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자 보호와 비슷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중앙회 공제회라는 자체 보호 기구가 있어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주는 일반 은행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도상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운영이 독립적이라 지점마다 신용도나 재무 상태가 차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보호는 되지만 그 한도와 구조가 우체국과는 다르고 은행과도 조금씩 다르다는 점, 그리고 한도를 초과하면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산을 분산 관리할 때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동네에서 은행 업무를 은행 대리업 제도. 요즘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죠. 예전엔 집 앞에 은행 하나쯤 있었는데 요즘은 전부 문을 닫아버렸어. 통장 하나 만들려 해도 버스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은행 지점 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이나 읍면 지역은 더 심하죠. 디지털 뱅킹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이 비용 절감 때문에 지점을 통폐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일이라는 겁니다. 나는 폰뱅킹도 어렵고 계좌 이체도 무조건 창구에서 해야 해요.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 7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름하여 은행 대리업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이나 농협, 심지어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여러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엔 국민은행 일은 국민은행 가서, 농협은 농협 가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봐야 했죠. 그런데 이젠 한 곳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대신 볼 수 있게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우체국에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업무까지 같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멀리 시내까지 안 나가도 되고 가까운 곳에서 예금 가입, 계좌 이체 대출, 상담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체국이 단순히 편지나 택배만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동네의 작은 은행 역할까지 해주는 곳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는 특히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준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 정말 반가운 소식 아닐까요? 은행 대리업 제도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 그렇다면 이 은행 대리업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째,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께 가장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동안은 계좌 하나 만들려 해도 버스 타고 읍내까지 나가고 기다리고 번호표 뽑고 하다 보면 한나절이 훌쩍 지나가곤 했죠. 그런데 이젠 동네 우체국 농협 저축은행 중 한 곳만 가면 여러 은행 업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체국에 들러서 국민은행 계좌도 만들고 하나은행 상품도 비교하고 예금 이자율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금융생활의 한방 쇼핑 시대가 오는 셈입니다. 둘째, 직장인들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평일엔 시간이 없어 은행 갈 틈도 없던 분들, 이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저축은행 대리점에 들러 국민 우리 신한농협 상품까지 한자리에서 비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은행이 이자가 더 높은지, 내 상황에 맞는 대출 조건이 어딘지 발품 팔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앞으로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은행이 함께 출자한 공동 대리점도 생긴다고 하니 이제 정말 은행 방문이 예전처럼 귀찮은 일이 아니라 쉽고 편한 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특히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은행 일은 잘 모르겠다 하셨던 분들도 앞으로는 더 쉽고 더 가까이서 더 편리하게 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금융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4가지 핵심 정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청약통장 전환 9월 30일까지 기존 주택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동안 납입한 금액과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고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기존 5천만 원에서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단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예금액과 이자를 합쳐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품별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 은행에 분산 예금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체국 예금의 특별함,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가 직접 전액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금액 제한 없이 안전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자산 분산 시 중요한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융고는 각각 다른 보호 구조와 한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은행 대리업체도 시행 올해 7월부터 시작됩니다. 이제는 가까운 우체국, 농협저축은행 등에서 여러 은행의 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 통장 상태를 점검하고 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변화가 많아지는 요즘 조금만 관심 가지면 내 소중한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예금보호, 우체국 예금, 그리고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제도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글이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